여기서 살펴볼 내용, 앞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의 계량경제학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부분은 특히 뒷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익혀놓으면은 뒷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다루기, 그 내용 가운데는 설명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프레임의 결합, 패널 자료 만들기, 행렬 만들기, 그리고 훈련 데이터 세트와 검정 데이터 세트로 나누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판다스라든지 사이킷런을 이용을 해서 변수 변환을 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변수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다항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 함수를 이용한 변수 변환, 이상치, 아웃라이어의 탐지와 처리, 이산화, 그리고 범주형 변수, 시계열 자료의 처리와 관련된 변수 변환 방법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설명적 데이터 분석 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EDA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런 오브젝트를 외부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는 info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transpose라는 것을 붙이게 되면은 요약 통계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성적 변수, qualitative variable의 카테고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uniqu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성별의 unique,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는 male, female이 나올 겁니다. smoker unique를 했을 때는 yes or no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성적 변수의 카테고리를 좀 더 여러 변수를 확인할 때에는 for문을 사용을 해서 반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는 오브젝트의 칼럼을 to list, 리스트로 만들고 그 리스트가 여기에 i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for의 지배를 받는 if는 인덴트를 사용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변수의 데이터의 타입을 확인을 해서 오브젝트일 경우, 다시 말하면 카테고리 변수일 경우에는 그 변수명에 대한 유니크한 그 범주를 to list, 리스트로 만들어서 디스플레이 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변수명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 데이터라는 오브젝트를 cop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df라는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이런 copy문을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복사하는 것을 deep copy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내용이 바뀌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df의 내용도 바뀝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 오브젝트가 바뀌더라도 df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자, 새로운 칼럼 이름을 age는 나이, 섹스는 성별, 이런 식으로 바꿀 거다라는 것을 new course라는 이런 딕셔너리로 정의를 한 다음에 rename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면은 종전에 df라는 오브젝트에 age, sex, bmi 이런 변수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나이, 성별, 체질량 지수 이런 변수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성적 변수의 카테고리별로 빈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데이터의 성별이라는 것에 value를 카운트해달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메일이 몇 개 관측치, female이 몇 개 관측치인지를 보여달라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스모커에서도 마찬가지로 흡연자가 몇 명, 비흡연자가 몇 명, 이것을 디스플레이 해달라라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계라든지 카운트, 맥스, 민, 스큐, 쿠르토시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의 그 통계량을 구해서 프린트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변수명을 기술한 다음에 함수명 sum 관로를 해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있는 charges라고 하는 변수명의 평균
개수, 미니멈 값, 맥시멈 값, 그다음 메디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통계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통계량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해서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통계량이 i로 들어가고 그 i가 1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get attree 이거에 의해서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오브젝트의 변수명 점 함수가 정의가 되어서 state라는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데 i라는 것은 변수명, 거기에다가 빈 공간, 콜론 빈 공간을 합친 다음에 state라는 이 통계량을 출력을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통계량 썸, 빈 공간, 콜론 빈 공간, 다음에 썸의 통계량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다른 통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다양한 통계량을 구하기 위한 포문 내에 다양한 변수들까지 추가해보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이런 age, BMI, children, charges라고 하는 이런 변수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통계량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for loop를 2번 돌려야 됩니다. 자, 변수명에 대해서 i를 돌리고 인덴트에서 들어와서 통계량에 대해서 j 루프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state는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출력을 할 때는 i에다가 빈 공간, 콜론 빈 공간, 거기에다가 j를 출력을 해주고 콜론을 한 다음에 통계량을 출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변수명, 공간, 콜론, 공간, 기술 통계량, 빈 공간, 콜론, 빈 공간, 다음에 통계량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위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변수명 다음에 퀀타일, 분위수 정도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여기에서는 90%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0.9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정의된 리스트에 있는 age, BMI, children, charges에 대한 90% 퀀타일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크로스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리전별로 이런 변수들에 대해 평균을 산해달라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카테고리별로 역시 크로스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변수에 대해서 성별, 지역별로 평균을 계산해달라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 데이터 프레임을 옆으로 아래 위로 합치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옆으로 합치는 것을 머지라고 한다면은 아래 위로 합치는 것을 append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머지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데이터 1은 id가 1, 2, 3, 4, 5로 되어 있고 first라는 변수에 AA, BB, CC 이렇게 되어 있고 rest라는 변수에 FFGG 이런 식의 데이터가 정의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 2라는 이런 딕셔너리에는 id가 3, 4, 5, 6, 7이 있고 거기에 sales라는 변수명에 대해서 데이터가 100, 200, 300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딕셔너리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이런 판다스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듭니다. 데이터 2도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두 데이터셋을 합칩니다. 자, 합치는데 여기에서처럼 on id를 기준으로 합쳐라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의 id가 겹치는 부분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out라는 이런 how 옵션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 모두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0, 1, 2, 3, 4, 5, 6에 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이 미싱 밸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w에 left라는 옵션을 부여를 했을 때는 좌측에 있는 데이터셋, 그것을 기준으로 우측 것이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right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측에 있는 기준으로 좌측 것이 합쳐집니다. 자, 우측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합쳤을 때 어떤 모양의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패널 자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음 읽어왔을 때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와이드 폼 데이터 셋이었을 겁니다. id가 있고 A에 대해서 2020, 2021, 그래서 2024까지 있고
B에 대해서 2020에서부터 2024까지 있는 이러한 와이드 폼 데이터 셋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이디별로 연도별로 이러한 소위 패널 데이터, 롱폼 데이터 셋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펜다스 명령어 wide to long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long폼으로 바뀌어졌을 때의 변수명 A, B, 그 다음에 ID, 그 다음에 year를 두 개의 인덱스를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ID와 year별로 이렇게 소팅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롱폼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간혹 이 롱폼 데이터셋에 각 ID별 평균을 우측에 갖다 붙여야 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런 데이터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ID별로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룹 바이 레벨 0라는 것은 ID라는 것입니다. 이거별로 엑시스 1이라는 것은 관측치별로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A 민, B 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롱폼 데이터셋에다가 ID별 평균을 우측에 머지하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펜다스 명령어 머지를 사용을 합니다. 머지를 할 때 ID, 이어별로 합쳐라. 그리고 기준은 바로 우측에 있는 롱폼 데이터셋 레프트를 기준으로 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된 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처음에 만들었던 와이드 폼 데이터에서 롱폼 데이터로 만든 것이 처음에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A와 B의 민을 구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 B와 A 민, B 민을 레프트를 기준으로 머지했을 때의 데이터셋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ID가 1쭉 비어있고 2 비어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패널 모형을 적용을 할 때에는 ID 변수, 이어 변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IT를 변수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reset index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ID와 이어 변수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추가적으로 이런 새로운 인덱스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널 자료 만들기에서 롱폼을 이번에는 와이드 폼으로 만들 이럴 필요성도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만든 우리가 롱폼 데이터셋을 와이드 폼으로 만들면은 바로 이와 같은 데이터셋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어드릴 때의 데이터와 다르게 A라는 칼럼명, B라는 칼럼명이 있고 밑에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변수명을 불러오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A와 바로 밑에 있는 연도가 합쳐져서 우리가 처음에 읽어 드려올 때의 데이터셋과 동일한 이러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이드 폼 데이터를 불러와서 롱폼 데이터로 만들고 다시 롱폼 데이터를 다시 와이드 폼 데이터로 만드는 이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패널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작업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행렬 만드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왜 행렬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계량 경제학 분야를 앞으로 공부를 할 때에는 행렬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할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배우게 될 머신 러닝이라든지 딥 러닝에서는 데이터가 투입이 될 때 행렬, 리스트, 어레이 형태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을 만드는 방법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행렬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데이터셋에서 특정 변수를 y로 정의하고 이 변수명들을 독립변수의 행렬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변수 행렬에는 항상 제일 우측에 상수항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const라는 이런 딕셔너리에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고 1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종속 변수로 사용되는 y 매트리스, 그 다음에 설명 변수로 사용되는 x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하단에 보면은 패스티라는 굉장히 쉽게
우리들이 원하는 함수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함수식으로부터 자동적으로 Y 매트릭스, X 매트릭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패스티에 D 매트리시스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커브, 독립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Y와 X라는 이런 행렬이 D 매트리시스라는 이런 명령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에서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를 투입을 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경제학에서도 간혹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머신러닝 테크닉에서는 항상 해당 기법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모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결과를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훈련시킬 때, 추정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 뒤에 나중에 검증할 때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셋을 검증 테스트 데이터셋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20% 내외를 검증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scikit-learn이라는 이런 라이브러리에서 train test spirit이라는 이런 명령어 또는 모듈을 불러옵니다.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구한 X 매트릭스, Y 매트릭스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X 매트릭스에서는 Xtrain, Xtest라는 데이터셋으로 분리가 되고 Y 매트릭스는 Ytrain, Ytest라는 데이터셋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Xtrain과 Ytrain을 이용을 해서는 모형을 추정을 하고 머신러닝에서는 모형을 추정한다는 말보다는 모형을 훈련시킨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C계열 자료일 때에는 이처럼 테스트 데이터셋과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런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셋은 뒷부분에 있는 거니까 이때부터 끝까지, 훈련 데이터셋은 처음부터 요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밑에는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2까지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할 거다 이런 의미고 처음부터 마이너스 12 부분까지를 훈련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코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펜다스를 이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주 사용되는 기법들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갈 경우에는 뒷부분을 공부를 하는데 매우 쉬워집니다. 만약 여기서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가게 되면 뒷부분을 할 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익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철저히 이해를 하고 가면 뒷부분에서 오히려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 변환에 대해 살펴봅니다. 변수 변환은 다양한 규모의 크기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비슷한 크기의 데이터로 리스케일링하는 기법입니다. 리스케일링하는 방법에는 미니맥스 스케일링, 스탠다다이제이션, 표준화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버스트 스탠다다이제이션, 그래서 간건 표준화라는 이런 세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기법은 scikit-learn의 프로세싱이라는 이런 모듈을 불러와서 미니맥스 함수를 사용하거나 스탠다드 스케일러 명령어를 사용하거나 로버스트 스케일러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바로 각 변수, 스케일이 틀린 변수를 비슷한 규모의 크기의 데이터로 만들게 됩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간혹 이런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추정된 파라미터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종속 변수가 얼마 증가하느냐, 이럴 때는 독립 변수가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스케일리 해버릴 경우에는 그 의미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하지만은 머신러닝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예측이 중요합니다. 스케일이 다를 경우에는 스케일이 큰 변수가 모형의 결과를 지배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리스케일링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변수 변환하는 가운데 또 다항 변수,
뭐의 제곱, 뭐의 세제곱 이런 변수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로그 변수는 numpy의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로그 변환을 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다 보면은 람다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편리한 함수 기술 방법인데 로그를 취할 때 numpy log x라는 것을 람다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걸 f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charge라는 이런 데이터의 변수를 로그 변환을 할 때는 그냥 apply f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charges라는 변수가 로그 변환이 됩니다. 이런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상치, 아웃라이어를 탐지하는 방법과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아웃라이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그렸더니 charges, 보험료의 우측 값들이 큰 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금 데이터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측 스키우드 되어 있다, 우측 외도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 변수를 취해서 로그 변수를 취한다는 것은 큰 변수를 더 많이 축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변환을 시킨 charges 변수를 보게 되면은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접근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치를 탐지를 할 때는 이와 같이 히스토그램을 이용을 해서 체크하는 것, 이거는 이미 우리 경제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상치를 탐지를 하는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박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방법입니다. 박스 다이어그램의 중간은 메디안, 그 다음에 쿼타일, 3쿼타일, 그 다음에 쿼타일과 쿼타일 사이에 IQR,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것이 있죠. 그곳에 1.5배를 이렇게 연장을 시켰을 때 그것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휘스커가 됩니다. 그 휘스커를 그린 다음에 휘스커의 바깥쪽으로 분포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harges의 아웃라이어가 많다는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harges의 로그를 취한 로그 charge에는 아웃라이어가 없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확대를 해보게 되니까 BMI라는 변수에 일부 아웃라이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치를 좀 더 고급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cikit-learn의 elliptic envelope라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 변수에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아웃라이어인 경우에는 우측 데이터셋에서 보듯이 -1로 표기가 됩니다. -1로 표기된 부분은 바로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이산화, 다중숫자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때는 scikit-learn의 바이너라이저라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으로 나눌 때 기준은 만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charges가 만보다 클 때, 만보다 작을 때, 작으면은 0, 만보다 크면 1이라는 이런 변수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BI charges 보면은 만보다 클 때는 1, 만보다 작을 때는 0으로 구성된 이런 이산화된 새로운 변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숫자화입니다. 이때는 digitiz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기준을 24, 30, 36으로 했습니다. 24 밑은 0, 24에서 30까지는 1, 30에서 36까지는 2, 36 이상은 3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일 우측에 보듯이 BMI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주형 변수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동안 더미 변수라는 이런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변수명이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는 scikit-learn의 one-hot encoder, label encoder, label binarize라는 이런 함수들을 이용을 합니다. 먼저 label binarize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성별은 male, female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0, 1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블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스모커와 리전을 숫자로 된 변수로 바꾸어 봤습니다. 스모커는
no, yes로 되어 있는 변수를 1, 0으로 바꾸었습니다. region은 1, 2, 3, 4로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접하게 될 one-hot encoder라는 이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one-hot encoder라는 것은 바로 더미 변수를 만드는 명령어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one-hot encoder를 이용을 해서 4개의 범주로 구성된 region을 더미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카테고리가 4개니까 더미 변수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4개로 만들어진 더미 변수를 toArray, array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 toArray라는 명령어가 없을 때에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내에 region 1, region 2, region 3, region 4라는 이러한 더미 변수가 우측에 붙었을 텐데 toArray를 함으로 인해서 이 더미 변수가 이처럼 array로 바뀌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데 머신러닝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다스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array 형태, 매트리스 형태로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범주형 변수 전체를 더미 변수로 만드는 아주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데이터셋 내에 여러 개의 범주형 변수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getDummy 그 데이터셋 전체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데이터셋 내에 있는 모든 범주형 변수의 더미 변수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sex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하니까 sex는 sex female, sex male이라는 더미 변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smoker는 no, yes가 있었으니까 smoker no, smoker yes라는 이런 더미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region은 northeast, northwest, southeast, southwest가 있었는데 4개의 카테고리가 4개의 더미 변수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etDummy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범주형 변수를 한꺼번에 더미 변수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가장 먼저 시계열에 소속된 타임을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데이터셋에서는 타임 변수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이와 같이 new index를 만듭니다.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셋 길이가 얼마이고 사용된 데이터가 쿼터리다 라는 것을 정해주고 여기에서부터 daytime이라는 함수명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타임을 나타내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이처럼 분기별 1분기는 3월 31일, 2분기는 6월 30일 이런 식으로 데이타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을 해서는 우리가 증가율을 많이 구하게 됩니다. 증가율이라는 이번 기회 로그, 다음 기회 로그를 취해서 빼주면은 엑스포넨셜 그로스 레이트이 구해집니다.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증가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퍼센트 변화, 증가율의 대체 변수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퍼센트 변화는 퍼센트 체인지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분 변수, 타임 시리즈 시계열이 불안정할 때 이때는 디퍼런스를 취해서 안정적인 시계열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리마 모형이라든지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항상 다루게 됩니다. 이번엔 이동 평균하는 방법입니다. 무빙 에버리지는 롤링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 무빙 에버리지를 할 때 무빙 에버리지 기간은 윈도우즈라는 이런 옵션을 통해서 부여를 합니다. 4를 주게 되면은 4분기별로 무빙 에버리지를 한다. 8을 주면 8분기별로 무빙 에버리지를 해서 평균을 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분기별 자료로부터 연간 자료로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분기별 자료로부터 연간 자료를 만들 때는 리샘플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만듭니다. 이 시계열에서는 우리가 연도의 마지막 4분기 자료, 각 연도의 12월 31일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연도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측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판다스에 나오는 다양한 이런 기법들은 앞으로 배울 계량경제학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또 계량경제학과 머신러닝이 합쳐지는 이런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기법들이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살펴본 변수 변환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간혹 이 코딩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당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클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코드 부분을 복사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한 어떤 데이터셋을 이런 데이터셋으로 바꾸고 싶을 때 내가 구한 이런 데이터셋을 어떤 형태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상세한 설명을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클로드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코딩 부분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답이 정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믿으면 안 됩니다만은 매우 정확한 답을 주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배운 내용은 여러 차례 생각하면서 반복해 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